기미와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피부가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끔씩 트러블이 올라오고 여드름이 심각하게 고민이다 라고 할 때도 여드름 관리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압출을 잘못했을 때 거뭇거뭇하게 색소 침착이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외선이나 노화에 의해서 기미나 색소 침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관리를 잘 안 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선크림을 제대로 바르지 않으셨다거나 아니면 기초 제품을 별달리 신경 안 쓰고 그냥 발라왔다거나 라고 했을 때 기미나 색소 침착이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 되면서 이제 서서히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화에 의한 기미다 라고 할 때는 그러한 것들이 누적되면서 40대 이후부터 거뭇거뭇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30대나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기미들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딱 넘어가면서부터는 검버섯이라던가 기미라던가 이런 것들이 얼굴뿐만 아니라 손 위나 목 같은 데도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스킨케어 루틴을 잘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원인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루틴을 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오전과 오후의 루틴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기미와 색소 침착에서 반드시 써야 되는 제품 딱 두 가지를 골라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넘버진 5번 세럼과 스트라이백틴 레티놀을 꼽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이드로퀴논이 미백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성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이드로퀴논 같은 경우에는 자극감이 높고 때때로는 어떤 기미의 경우는 더 기미를 심하게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드로퀴논은 의사의 처방이 있지 않는 한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고, 기간도 정해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이드로퀴논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트라넥사믹 애시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논문에서는 3% 정도의 트라넥사믹 애시드를 썼을 때 4% 정도의 하이드로퀴논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것으로 볼 때, 기미나 색소 침착이 고민이다 라고 할 때는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제품에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몇 퍼센트가 들어갔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제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4%가 들어가 있고 나이아신아마이드가 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정하고 미백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스트라이백틴 레티놀은 왜 기미와 색소 침착 피부가 꼭 쓰면 좋을까요? 그 답은 이 안에 들어있는 전성분에 있습니다. 자, 전성분에서 봤더니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것이 9%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 뒤에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라고 하는 것이 거의 1% 정도가 들어가 있어서 비타민C 유도체가 10% 정도가 들어가 있고 레티놀이 0.1% 정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레티놀의 제품이 주름 개선 기능성, 안티에이징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미나 색소 침착이 올라온 피부가 비타민C 유도체를 함께 쓰면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이 스트라이백틴 레티놀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드름 때문이건 자외선 때문이건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기미가 올라오는 것이던 반드시 두 가지 제품을 어떤 걸 써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넘버진 5번 세럼과 스트라이백틴 레티놀 세럼을 함께 쓰시는 게 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드름과 색소 침착 이 두 가지 고민이 동시에 있는 피부는 어떻게 스킨케어 루틴을 짜야 될까요? 자, 먼저 꼭 써야 되는 성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성분은 기미와 색소 침착 모두가 고민입니다 라고 할 때는 필수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드름과 색소 침착 두 가지 동시 고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 성분을 꼭 포함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블랙헤드나 모공이 고민이다 라고 할 때는 살리실릭 애시드가 도움을 줍니다. 감초 추출물은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성분인데요. 자, 논문을 같이 보면 감초 추출물에는 티로시나제 활성을 억제하는 거, 그러니까 멜라닌의 생성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하는 거, 그것을 잘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감초 추출물은 표피에 있는 멜라닌을 제거해줍니다. 항염증 효과가 좋고 안전한 미백제로 입증됐습니다 라는 것으로 볼 때 미백 기능도 잘하는데 항염증까지 해주는구나, 그래서 여드름 피부가 쓰면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와 색소 침착을 해결하면서 여드름을 동시에 해결하려면 살리실릭 애시드와 감초 추출물 같이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했었던 게 순수 비타민C였는데요. 여드름과 기미, 색소 침착이 동시에 있다라고 할 때는 저는 비타민C 유도체를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비타민C 유도체는 순수 비타민C의 단점, 그러니까 좀 안정성이 떨어지고 자극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완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요거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순수 비타민C만큼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효과가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극감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C를 썼을 때 저는 좀 자극감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할 때는 비타민C 유도체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비타민C 유도체가 그렇다 그래서 완전히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비타민C가 갖고 있는 그 효과를 어느 정도 받쳐주되 순수 비타민C와 비교했을 때 항산화 효과에 조금 떨어진다 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서 여드름이 있는 피부에는 비타민C 유도체가 조금 더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압출도 할 수가 있고 여드름 때문에 염증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순수 비타민C 자체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C 유도체를 쓰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드름 피부가 꼭 써야 되는 거 바로 병풀 추출물, 병풀 정량 추출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있으면서 기미와 색소 침착이 고민일 때는 병풀 정량 추출물, 살리실릭 애시드, 감초 추출물 같은 것들이 계속 항염과 진정해주고 여드름을 컨트롤해주면서 여드름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단순히 색소 침착만 관리하게 되면 계속 여드름이 잘 올라오는 피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밑에서부터 밀고 올라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을 케어를 하면서 동시에 기미와 색소 침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성분을 하나의 루틴 안에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스킨케어 루틴 한번 같이 볼까요? 여드름이 있고 기미와 색소 침착이 고민이다 라고 할 때 이 루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토너는 2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한 가지 제품으로 그냥 아침 저녁 쓰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2가지는 차이점이 좀 있어요. 르누베르 제품은 나이아시나마이드 2% 들어가 있고요. 이 제품은 스페인 감초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아줄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아하가 들어가 있어요. 소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쓰셔도 되기는 하는데 아하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 저녁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쓰신다면은 아침에 이 제품을 쓰고 저녁에는 이 토너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 르누베르 토너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토너에 솜을 잘 적셔서 저는 닦는 토너 잘 안 하고요. 솜 테스트 해보고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써보고 있습니다. 팩토너로 할 만한 좋은 제품을 찾아보고 있어요. 토너는 이렇게 솜 위에다가 적셔서 하셔도 되고 손 위에다가 덜어서 꾹꾹 누르듯이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피부가 좀 두껍고 튼튼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닦는 토너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오전에 쓰면 좋은 세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당연히 넘버즈인 나오고요. 그리고 에스트라 테라크네 제품도 있습니다. 요거는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이라는 내용이 뒤에 명확하게 적혀 있고요. 이 제품 안에는 나이아시나마이드 2%, 살리실릭 애시드, 그리고 병풀 정량 추출물이 소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가 쓰기에 적합한 그런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미 아시죠? 제가 공통적으로 추천드린 거. 그래서 아침에 이 2제품을 저는 다 쓰셔도 된다고 봅니다. 겹치는 거는 나이아시나마이드 2%냐 5%냐의 차이인데요. 아니면 이거를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서 쓰셔도 됩니다. 제가 이 제품은 구매한 지가 좀 됐는데 맞는 컨텐츠가 없어서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제가 나중에 살리실릭 애시드 요거 하면서는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라크네 이렇게 썼고요.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왜 여드름 제품 쓰면은 피부가 좀 바짝 말린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제품은 촉촉해요. 그래서 오전에 쓰셔도 되고 만약에 이 제품을 썼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루틴 아니고 다른 거를 껴서 넣었을 때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은 이 제품을 저녁 때 쓰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는 넘버즈인 5번 바르셔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저녁 때 넘기셔도 돼요. 저녁 때 누구랑 같이 쓰면 좋을까요? 바로 레티놀하고 같이 쓰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저녁 때는 넘버즈인 쓰고 이 레티놀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지금 갖고 계신 제품이 제가 예전에 추천드린 폴라초이스의 나이아시나마이드 10% 지금 잘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전성분이 뒤에 보이실 거예요. 스페인 감초 추출물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죠. 그래서 이 제품은 미백도 도와주고 항염증도 해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피부가 좀 맑아지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서 그냥 쓰셔도 됩니다. 대신에 폴라초이스는 굉장히 제형이 맑고 또르륵 떨어지는 제형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쓰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토너 바로 다음에 쓰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세럼을 2번 레이어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서로 겹치는 성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쓰셔야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쓰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이제 크림 추천드릴 건데요. 다 과거에 소개를 해드렸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하나는 르누베르고 하나는 이제 판테셀이라는 제품인데 요거 2가지의 차이점은 여기에는 우리 여드름에 도움을 주는 4가지 성분 들어가 있고 바이오힐보 판테셀에는 판테놀 5%에다가 병풀 정량 추출물이 소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을 좀 개선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르누베르가 좀 더 낫고요. 만약에 난 여드름의 정도는 아주 심하지 않고 기미나 색소 침착이 조금 더 고민이다. 그러니까 여드름의 흔적을 좀 더 빨리 지우고 싶다라고 할 때는 재생크림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앞선 세럼에서 어느 정도 기능적으로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크림 같은 경우에는 촉촉하면서도 여드름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성분을 쓰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힐보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드름 해결사냐, 재생을 해줄 거냐, 요거 중에서 이제 고르시면 됩니다. 제가 그리고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르누베르 스파크림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병풀 정량 추출물 함량이 1%로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두 개 중에서 어떤 거를 쓰셔도 저는 괜찮은데 요 스파크림 똑 떨어뜨려서 쓰시게 되면 병풀 정량 추출물이 함께 가미되니까 조금 더 피부 회복이나 재생, 그 다음에 여드름 압출하고 났을 때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거, 요런 거에 조금 더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연고만큼의 병풀 정량 추출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난번 거 다 써가지고 새로 샀어요. 제가 이걸 이미 작년에 광고를 했었죠. 판테셀 바르고요.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는 여기 위에다가 선크림 꼭 바르시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저녁 때는 나이아시나마이드와 레티놀을 함께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미 추천드린 요 레티놀 안에는 비타민C 유도체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레티놀하고 넘버즈인하고 같이 궁합으로 쓰셔도 굉장히 좋아요. 트라이벡틴 레티놀 먼저 쓰신 다음에 넘버즈인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제형이 훨씬 더 맑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올라오는 기미나 색소 침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예전에 미백 영상에서 상세히 그 방법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5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5단계에 따라서 각각에 맞는 성분을 쓰시게 되면 피부가 검게 타는 것 혹은 색소 침착이 올라오는 것 같은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나 자외선에 의해서 생기는 기미나 색소 침착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도록 예방함과 동시에 이미 올라와 있는 기미를 빨리 탈락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분 써야 될까요? 바로 이 6가지 성분을 쓰시는 게 중요한데요. 위에 있는 3가지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 노화나 자외선에 의해서 생기는 색소 침착은 이 밑에 있는 3가지의 성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순수 비타민 C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이유는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에서 발표한 내용 때문인데요. 비타민 C가 멜라닌을 약 40% 이상 저해하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이 됐고 멜라닌 합성 반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티로시나제를 50% 수준으로 저해하는 것을 입증했다라는 것으로 볼 때 2단계를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논문에 따르면 태양에 의한 노화를 감소시키는 성분이 바로 페룰릭 애시드와 순수 비타민 C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노화에 의한 색소 침착 같은 경우에는 뭐도 동시에 해주면 좋을까요? 주름 개선까지 같이 해주면 좋겠죠. 바로 이 다음 논문에서는 순수 비타민 C가 주름에도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산화에 도움을 줘요. 항산화라는 것은 기미나 색소 침착이 이미 올라온 피부에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산화를 막아주는 것은 기미나 색소 침착에서도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이나 노화에 의해서 기미나 색소 침착이 자꾸만 악화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순수 비타민 C를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루틴 보면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지금부터는 노화나 자외선에 의한 색소 침착일 때 어떻게 루틴하면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쪽은 오전을 바를 거고요. 한쪽은 오후를 바를 건데 이거 두 개 중에 그냥 섞어서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성분들의 조합을 잘 맞추려고 그렇게 나눈 것이고요. 오전과 오후 똑같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레티놀은 꼭 저녁 때만 쓰셔야 돼요. 첫 번째는 코스알엑스 더 비타민C 13% 세럼이고요. 원래는 23%가 훨씬 더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20% 넘는 것을 잘 사용하지 않고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흡수도나 이런 걸로 볼 때 저는 20% 미만을 쓰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해서 자극감 없이 쓰려고 이거를 샀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에틸 아스코빌 에텔로 미백 기능성을 받았어요. 그래서 3단계를 차단해주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수 비타민C를 바를 때는 이렇게 저처럼 토너 없이 바로 시작하잖아요. 그럴 땐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2번 발라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번 발라줍니다. 이 제형감이 약간 부드럽게 발리면서도 약간 오일리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바르고 나면 촉촉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코스알엑스 13% 비타민을 쓸 거냐 23% 비타민을 쓸 거냐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보여드렸던 비타민C 관련된 그런 내용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코스알엑스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스킨스티컬 제품을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오늘은 다른 제품도 좀 소개시켜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다른 제품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13을 제가 썼고요. 원래 저는 스킨스티컬즈를 쓰기는 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제품이 좀 비싸죠.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 때문에 좀 고민이시라면은 저는 이 제품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여기는 페룰릭 애시드는 없어요. 그래서 항산화를 돕는 그런 건 없는데 순수 비타민C 자체가 항산화 역할을 해주니까 가격적인 걸 잘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거 넘버즈인 5번 세럼 트라넥사믹 애시드 들어갔죠? 그래서 겹치는 거 없이 바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조합도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제가 과거에 소개를 해드렸던 레디언시 크림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예전에 미백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에틸 아스코빌에텔로 미백 기능성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고요. 약간 오일막이 있기도 해요. 지금 계절부터 쓰시기엔 괜찮고 겨울에 쓰시기엔 조금 가벼운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바르시고 나서 요 위에 다른 안티에이징 크림이나 아니면 재생 크림으로 한 번 더 덧발라주셔도 돼요. 저는 건성이라서 이 제품을 발랐을 때 조금 부족하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요렇게 오전은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순수 비타민C가 2단계 차단해주고 에틸 아스코빌에텔이 3단계 차단해주죠. 그 다음에 나이아신아마이드도 있었죠. 그래서 4단계 차단해주면서 저녁 때 이제 레티놀로 5단계 차단까지 하면 하루가 좀 꽉 차게 기미와 색소 침착을 해결하면서 예방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바른 이쪽 얼굴도 발라볼게요. 저녁 루틴에서는 맨 처음에 제가 레티놀 발라줄 겁니다. 스트라이백틴이고요. 저도 요즘에 기미가 이 볼 부위에 올라오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굉장히 기미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봄부터 기미 관리는 정말 철저히 하셔야 돼요. 이제 자외선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기미는 한번 올라오면은 없애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관리를 지금서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르고요. 가끔씩 따갑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마지막 단계 크림에다가 레티놀 떨어뜨려서 바르시다가 직접 바르는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티놀 은 가능하시다면은 0.015%가 좀 낮은 함량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서서히 올라오시면 되고 제가 레티놀 영상에서 이미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쓰시다가 이제 0.1%까지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화됐는데 기미가 고민이다. 그러면 이제 이 루틴 저녁 때 하시면 돼요. 꼬달리 세럼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예전에 미백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세럼인데요. 요거는 알파 비사보롤로 인증을 받았어요. 알파 비사보롤은 2단계를 차단을 해줍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한 제형이에요. 안티에이징용으로 쓰시기에 너무 좋을 거예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좋아할 제형이에요.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이 세럼 쓰시면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실 거고 또 꼬달리의 베스트 제품이기도 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레티놀을 스킵하고 입생로랑 아하를 바르고 잡니다. 바로 다음 단계로 꼬달리 세럼 바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레디언시 크림으로 마무리하셔도 돼요. 에틸 아스코빌에텔과 알파 비사보로 이렇게 각각 미백 기능성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둘 다 쓰게 되면은 2단계와 3단계를 동시에 차단해 주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마무리 크림을 재생 크림으로 할 거예요. 봄하고 여름에 바르기에는 에스트라가 좀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기존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제품 중에서 스킨스티컬즈도 있었어요. 스킨스티컬즈 트리플리피드도 세콜지가 들었죠. 그래서 세콜지 들어갔거나 판테놀 들어간 거 라로슈포제에도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나한테 잘 맞는 재생 크림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화된 피부가 됐건 기미 색소 침착이 됐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습이고 피부에 자극이 가면 갈수록 피부에 더 안 좋은 것들이 더 자주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기미가 고민이에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단계는 보습이나 재생 요게 가장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 여드름이 고민이에요 라고 할 때도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지 분비 많이 되면서 또 여드름 악화되고 모공 넓어지고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보습은 필수다. 그리고 나한테 꼭 맞는 보습제를 찾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아침과 저녁에 나눠서 이렇게 루틴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것 중에서 섞어서 쓰셔도 되고요. 저녁 거에서 하나 더 세럼을 레이어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레티놀을 꼭 저녁 때 쓰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나머지 세럼은 다 합쳐서 그냥 쓰셔도 됩니다. 써도 밀린다거나 그런 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다 바르고 나서 좀 당긴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혹시라도 드신다면 마지막에 발랐던 크림 한 번 더 발라주시거나 다른 안티에이징 크림으로 한 번 더 위에 엎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고 푹 주무시면 그 다음날 점점 더 피부가 개선이 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노화된 피부나 자외선으로 해서 자극받은 피부는 저는 꼭 재생크림 쓰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면 레티놀이라던가 다른 미백 제품들이 약간의 피부에 자극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티놀이나 아하 제품을 쓰면서 각질이 계속 탈락시키고 세포의 활동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해주게 되기 때문에 저는 재생크림을 쓰면서 그 두 가지의 성분이 조금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재생크림으로 꼭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생크림에 관련된 영상도 함께 보시면서 마무리 크림을 결정하시면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적재적소에 이러한 제품들로 관리를 하시게 되면 이미 올라와 있는 기미들은 좀 해결을 하면서 앞으로 올라올 색소 침착들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